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수처리 시설 공정 사례, 그리고 그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 발생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관광지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우수처리 시설이었고요. 뭐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큰 규모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를 처리하고요. 반대로 대도시가 아니어서 소규모로 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 면 시외에서 시내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까지 관로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오수 처리 시설이라는 말에 요 오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요. 요 오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세면, 목욕, 세탁, 또 대소변을 볼 때 발생하는 물이고요. 음, 소규모 처리 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요 오수 위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대규모 처리 시설에서는 오수 외에 우수, 그렇죠? 빗물, 이걸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수라는 말보다는 불명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 시설의 처리 용량은 200톤짜리 용량이었고요. 당시에 기술 자문 때문에 현장에 가봤었는데 처리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처리 공법은 첨기, 부산소, 호기, 그죠? 크게 볼 때는 A2O입니다. 크게 볼 때는 A2O 공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안정화조를 뒀어요. 안정화조를 두는 등 요 용존산소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그 변형한 형태입니다. A2O의 변법인 뭐 VIP, 뭐 먹트, 그죠? MUCT 그런 거랑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치 부지를 줄이기 위해서 호기조에 요 막을 설치했어요. 막을 설치해서 막분리조로 했습니다. 뭐 이런 형태를 MBR이라고 부릅니다. MBR이란 거는 Membrane Bio Reactor, Membrane Bio Reactor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라서 그 평일에는 유량이 적고 주말에는 유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요 시설을 계획하고 설치한 이후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요 처리시설 전체를 뭐 증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다가 유량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상수도 사용량 요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오수전환율을 이제 곱해서 유량 패턴을 이제 분석했는데 처리시설 전체 증설하기보다는 요 이제 유량조 정도만 약간 증설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유량조 정도를 일부 증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처리 공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수가 유입이 되면 침사지 그리고 스크린을 거쳐서 유량 조정소로 유입이 됩니다.
유량조정조에서는 수질적인 균등화를 하고요. 동시에 유량적인 균등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입량이 많을 경우에 유입량과 유출량을 조정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펌핑을 하죠. 여기 수중펌프 있죠. 펌핑을 해서 이 드럼 스크린에서 입자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일반적인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는 1차 침전지가 있는데요. 이 드럼 스크린이 1차 침전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럼 스크린을 설치하면 1차 침전지를 설치하는 부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드럼 스크린을 거친 오수는 여기 보면 현기, 부산소조, 그리고 이제 막분리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현기조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없고 ORP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무산소조 같은 경우에는 용존산소가 마찬가지로 없고 대신에 반대로 ORP가 0이에요. ORP가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ORP라는 것은 산화환원 전이로서 산화환원 전이에요.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을 말합니다.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 그리고 요 막분리조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블로어가 있죠. 블로어에 의해서 폭기가 되고 용존산소가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래야 뭐 미생물이 살 수가 있죠. 그리고 무산소조에서 요 이제 현기조로 반동이 되고요. 그죠? 여기 수중버프 있죠? 현기조로 반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막분리조에 보면 여기 이제 침지막이 있어요. 막이에요, 이게. 침지막인데 침지막에 의해서 처리수가 요거 흡인 펌프에 의해서 빨려 나갑니다. 그죠? 흡인이라는 게 빨려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빨려 나온 처리수는 외부의 공공수역으로 방류됩니다. 자, 그 이후에 막분리조에서 이제 안정화조로 이제 또 물이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막분리조에서는 여기 안정화조에서는 막분리조에 있는 물이 잠시 머무르다가 수중펌프 있죠. 여기서 펌핑이 돼서 무산소조로 반송이 돼요. 그죠? 요 무산소조니까 용존산소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용존산소에 의한 무산소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요 안정화조에서 용존산소를 탈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 막분리조에서 바로 이렇게 무산소조로 반송을 하면 요 용존산소가 녹아있는 물이 무산소조로 반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안정화조에서는 용존산소를 탈기시킨 물을 반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교반기가 있잖아요. 교반기. 물을 교반시키면서 용존산소를 물 밖으로 달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생되는 그 잉여 슬러지는 여기 보면 슬러지 농축 조류조라고 있죠. 요 슬러지 농축 조류조에 일정 시간 일정량 조류했다가 반출 차량으로 그죠? 반출 차량으로 외부 반출을 합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는 그 처리량이 이제 대규모니까 처리 수량도 대규모고 그러니까 발생되는 슬러지도 대규모로 발생하죠. 그래서 탈수기를 설치해서 슬러지 탈수를 해서 K 형태로 해서 이제 외부 반출을 하는데 이런 소규모 처리 시설은 탈수기 없이 그냥 잉여 슬러지를 그냥 외부 반출합니다. 차량으로. 그리고
그 외부한 줄은 어디다 하냐?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다가 부어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비가 얼마냐? 처리비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정하고요. 대충 톤당 2만원 수준이에요. 톤당 2만원. 그리고 전에 관련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검토를 한 내용이었는데 해당 지자체가 분뇨 수집 운반업자 분들에게 영업허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분뇨 수집 운반업자 분들이요. 이분들은 해당 지자체를 벗어나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지자체별로 나와바리가 있는 거죠. 오수처리시설 역시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고유 책임 범위가 되는 셈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 그리고 이거는 그 해당 처리장에서 발생했던 운영상 문제점이었는데요. 드럼 스크린이에요. 이게 드럼 스크린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보면은 이 잔뜩 뭉쳐져 있는 거예요. 네? 건더기가 이 건더기죠. 건더기 요런 것들이 잔뜩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게 뭘까요? 뭐냐 하면 이게 물티슈예요. 물티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새 많이 쓰는 물티슈가 잔뜩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냐? 왜 이 지경이 되었냐 하면 2017년 5월에 2017년 5월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됐어요. 그게 이제 개정되면서 공중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전부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2018년 1월 달에 해당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휴지로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대로 변기에 넣어서 물 내려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휴지 말고 뭐 여성용품 이런 것도 다 변기로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티슈라는 게 생기면서 공중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나서 물티슈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휴지, 뭐 티슈, 뭐 이런 거는 물에 들어가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물티슈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은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결국 오수처리 시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린 있죠. 스크린에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최초에 설치된 스크린 간격이 넓다 보니까 그대로 스크린을 통과해서 유량 조정조로 들어가 버리고, 결국 드럼 스크린에서 걸릴 수밖에 없어서 뭐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 스크린 간격을 좀 더 작게 하고 스크린에 걸리는 협점물을 더 자주 제거해서 일단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크린을 좀 변경을 해서 조작 시간도 좀 더 짧게 하고 더 자주 제거를 했죠. 협작물을. 그렇게 해서 일단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요 사진은
그 맞분리조 안에 있는 침지식 막이에요. 침지막. 침지라는 거는 물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겨 있는 막이에요. 물에 잠겨 있는 막. 침지식 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타래를 빨랫줄에 널어 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통과한 물티슈, 이런 이제 협작물이 드럼 스크린에 너무 많이 걸려버리니까 유량 조정도에서, 그죠? 다시 공정도로 갈게요. 요 스크린을 통과한 물티슈, 이 협작물이 요 이제 드럼 스크린에 이제 너무 많이 걸려버리니까 유량 조정도에서 요 드럼 스크린을 안 거치고 바이패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현기조, 무산소조 거쳐서 막분리조로 이제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무자가 그렇게 운영을 해버린 거예요, 근무자가. 그러니까 아예, 결국은 이제, 찜찜하게 아주 그냥 끊어지고, 그죠? 끊어지고, 엉키고, 아주 그냥 십창이 났죠.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합작물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최대한 그 유입 스크린에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결국 걸리고 흘러가고 해서 뭐 어딘가에서는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해버렸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크린을 더 세밀한 스크린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에 걸리는 협작물을 더 자주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참 문제는 되게 쉬운 건데 이 지경이 되도록 운영을 해버렸어요. 참 살짝 이해가 안 가려고 합니다. 짜증도 좀 나려고 하고.